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전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전임 시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증과 재설계에 나설 예정인데요. 대전 시민들의 재신임을 받으며 다시 한번 지휘봉을 잡게 된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당선 이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하셨더군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당선 소감과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허태정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저 허태정을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날의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만 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 시민들의 삶과 대전 시정을 꼼꼼히 살피면서 대전이 더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민심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당선인이 체감한 대전 시민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좀 많은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의견도 들었는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민생 경제를 좀 빠르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네.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관련된 분야들, 예를 들면 운송업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대전이 AI 시대에 맞게 미래 먹거리를 잘 준비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대전이 교통의 도시, 과학의 도시로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 AI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 중심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도시를 정말 많은 일자리와 산업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지방정부 만들어 보자 이런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사실 기본이 되었다고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시니까 현 정부와 함께 궤를 같이 할 허태정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여론도 있었고 당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2022년 낙선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또 24년도 총선 때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물러서서 열심히 당을 위해서 일했던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마음도 함께 작용이 돼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는 우리 민심을 확인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인수위가 출범했습니다. 이게 4년간의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계실 텐데요. 핵심 공약 중에 1호 공약이 온통대전 2.0이었습니다. 취임 후 이제 빠르게 준비하자고 하셨는데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는 지난 코로나 시절에 온통대전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그 향수를 아직도 잊지 못하시고 온통대전 다시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됐고 옆에 친구 같은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9기가 출발하면 온통대전 2.0이 출발을 곧 하게 될 텐데요. 과거에는 온통대전이 주로 이제 캐시백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캐시백 기능은 기본으로 하되 이 안에 정책 기능을 좀 다양하게 담아서
우리 사회 환경에 맞게 변화를 좀 꾀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 마일리지라든지 환경 그리고 봉사 이런 마일리지들을 그 안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지원 대책도 이 온통대전 안에 담아서 우리 사회복지 기능도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순환 경제 플랫폼으로서의 온통대전. 그래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관련된 서비스들을 함께 해나가는 이러한 온통대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가 대전을 청년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이제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당선인께서 구상하는 실효성 있는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동안 정치에 오면서 세대별로 놓고 보면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했던 것이 출생에서부터 그 어린이까지 과정, 초등학교까지 과정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사업을 많이 펼쳐왔는데 지금 대전의 현황을 놓고 보면 청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이 돼 있습니다. 대전에 대학생이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8% 정도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이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대전에 정주하는 정주율은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하, 그럼 60% 정도는 일자리를 찾아서 또 다른 이유로 대전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회를 주어야 이 대전에 정주하고 대전에서 생활하고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이 도시의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해서 네. 이제 민선국이는 대전을 청년 특별시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공약으로는 직주락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했는데 직장과 주거와 그리고 여가 활동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제가 이야기드린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일 텐데 그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민선 7기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라든지 뭐 조폐공사 이런 공공기관의 30% 채용 시 30%를 지역에 있는 인재들로 채용하게 돼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취업을 했던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관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은 누가 뭐래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대전에는 우수한 연구 인력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관들,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창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과정과 그 데스밸리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지원해서 이곳이 청년 창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입니다. 네. 이미 제가 스타트업 파크를 만들어서 민선 8기 때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120개 기업들이 이 스타트업 파크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제2의 스타트업 파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게 하고 이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펀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전이 창업하기 좋은 청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다음에 주거입니다. 네. 결국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문제거리고 그것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주택 5,000원을 짓겠다. 이게 제가 청년들을 위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장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고요. 여가 문제 또 청년들이 주요하게 보는 주거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문화 마일리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도 함께 펼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그거하고 이제 연결된 문제인데요.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창업 문제를 얘기하면은 우리 대전시는 이제 AI 수도를 천명하셨더군요. 네네. 네, 충남도가 AI 수도인가요? 그리고 우리 대전시는 AI 선도도시를 이렇게 천명을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다 AI를 이제 강조하시는 건데 이재명 정부의 주요한 정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런 산업 기반이 대전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원에서 이제 AI 시대를 대전시가 주도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장을 해봤으니까 좀 시정 흐름을 좀 아는데 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가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 저 사업 다 공모를 합니다. 네. 뭐 1년에 몇 개씩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 하면 왜 일을 안 넣냐고 혼나고 했다가 잘 안 되면 그거 준비 못하고 떨어졌다고 또 혼납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니 사실은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무언가에 대한 실체적인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AI 하니까 이 도시도 저 도시도 뭐 AI 뭐 피지컬 AI니 뭐니 막 로보틱스니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대전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보면 산업 특성이 몇 가지가 딱 규정이 됩니다. 예. 바이오, 방산, 네. 그리고 소재 부품, 예. 첨단 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하나가 바로 AI 분야의 연구 기반들이 탄탄한 데가 대전입니다. 아, 예. 그래서 대전은 그야말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일 잘 갖춰진 도시 중에 하나가 대전이다. 그래서 AI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제가 인수위 업무 보고 때도 쭉 들어보니까 대전의 그 산업 정책 중에서 AI와 관련된 기본 정책이 잘 수립이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아하, 예. 지난 시간에 예. 이미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만들겠다. 했고 그 AI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99가지의 어떤 실행 계획도 있고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 단위에서 할 수 있는 AX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네. 그것과 연관된 대전 지역의 사업들이 너무나도 빈약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민선 9기는 AI 기반의 관련된 사업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네. GPU 데이터 센터도 유치할 것이고요. 네. 또 AI를 실증화할 수 있는 실증화 단지를 이 대덕특구 주변에 만들어서 AI를 통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실증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과 연관된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드렸듯이 요 연관돼 있는 것들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바이오 산업도 전혀 AI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임상의 과정들을 예. AI 기반으로 하면 훨씬 정확도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예.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통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잖아요. 예,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당선인께서는 그 선거 과정에서 기술적, 재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자, 트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바로 이 트램일 겁니다. 네. 과연 이 트램이 이장우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28년도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시 재정이 고갈 상태라는데 제대로 지금 재정 투입이 가능할까? 네.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수소 트램 방식이 과연 그때까지 안정화돼서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방 부채의 증가 문제까지 네. 재정 문제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1차 보고를 받아봤는데 역시나 지금 이 현재 이 속도로 놓고 볼 때 28년도 준공이 간단치 않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느낌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최종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이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공정 과정상에서의 문제점들도 좀 노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의 불편, 안전상의 문제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좀 꼼꼼히 살펴서 그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질문인데요.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이제 영시 축제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규정하셨고 재검토와 필요시 폐지까지 이제 시사를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그 지난해에 직접 사업비, 간접 사업비, 기부금 다 합하면 한 100억 들어갔답니다. 축제에. 예. 한 해 축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인데 과연 시민들이 그만큼 이 축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효과성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놓고 보면 이런 축제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회의감이 짙게 듭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미 사업자 선정이 돼서 상당 부분 계약이 진행돼 있는 상태라 이번 축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축제는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축제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콘텐츠도 시대 흐름에 안 맞고 예. 시기적으로도 그 뜨거운 여름에 기간도 그 긴 기간 동안 지역 시민들의 교통의 불편, 생활의 불편, 상권에 끼치는 피해까지 고려해 보면 이런 방식의 축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반면에 그 대전 빵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축제가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빵 축제를 시작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이 빵 축제가 가져다준 기회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빵 축제의 출발은 제가 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시민들께서 집단지성으로 대전에 맞는 축제 하나 해봅시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축제가 바로 빵 축제였고 저는 그 콘텐츠나 정체성이 대전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그 당시에 대전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민간 주도로 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겁니다, 소위. 그래서 3회까지 축제가 진행되면서 정말 대전의 유수한 그 빵집 말고도 새로운 브랜드를 갖는 빵집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또 그곳을 찾아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대전의 경제적 효과도 커졌고 그걸로 덩달아 빵 산업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축제를 굳이 왜 전임자가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등한시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그거를 본인의 대표 축제로 대전을 상징하는 축제로 만들어갔으면 좋았지 않나는 아쉬움이 드는데 이제 대전시에 하던 축제를 자치구에다 넘겨줬는데요. 이 축제를 다시 대전시로 가져와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이제 지역 대표 현안 중에 보물산 프로젝트와 그 일환인 오월드 재창조 사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늑구 탈출 계기로 이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물산 프로젝트 그 케이블카 이런 놓는 거 지금 3,300억 들여서 하겠다는데요.
예.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일단 재정이 없습니다. 그걸 할 재정이. 그거를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시 재정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대전시가. 예. 근데 실제로 그 케이블카만 해도 연간 한 1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좀 보여져요. 그런 사업을 지금 시 재정 부담을 다 안으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예. 나는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몇 천억에 이르는 그 재정을 시가 지금 동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다만 5월드를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동물 친화적인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네.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대전 충남 통합 행정 통합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 선거 전에는 뭐 2028년쯤에 충남 도지사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최근 대통령 그 1주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정부 기조가 이제 신중론으로 돌아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현실론적인 말씀을 좀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시장일 때도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려면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그 수단으로서 메가시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장일 때 4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메가시티는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미 뭐 물론 이장호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에 의해서 좀 좌절된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이 부족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일 때 공약했던 것이 바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리고 그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주민투표를 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28년도 통합에 대해서도 저는 28년도 통합도 좋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이다. 예. 그거에 의해서 통합은 27년에 할 수도 있고 28년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는 현실적으로 28년도에 총선 때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통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광주 전남이 본격적으로 통합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예. 어떤 성과와 한계들이 있는지 예.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그 안에서 교훈을 찾자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뭐 방금 말씀하신 AI 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 충청권 광역철도망 이렇게 충청권이 같이 힘을 합해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뭐 특정 지역에다가 이렇게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좀 걱정되는 면도 없지 않고요. 이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들이 이게 협의를 해서 무슨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통합되는 그 통합지자체에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고 그 기회를 우리는 받아안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네. 다행인 것은 제가 시장일 때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대전과 충남을
혁신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대전은 대전 역세권하고 연축동 일원으로 해서 네. 혁신 도시 지정을 받아 놔서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지역의 뜻을 잘 모아서 얼마나 많은 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거냐는 이제 남은 숙제입니다. 네. 제가 시장이 되면 이 TF를 꾸려서 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기관들이 대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생각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통합도시에다 우선권을 주겠다는 그 대통령의 확약과 또 그것이 또 법제화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는 어떻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으로 많은 기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F라고 하시면은 대전시도 있겠고 충남도도 있겠고 세종시도 있겠군요. 뭐 대전시 자체로 TF를 꾸릴 거고요. 세 개 시도가 연합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사회에 닥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 대전 충남 통합 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그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원래 늘 주장했던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으로 담아내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어요. 네. 민선 7기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좀 더 한 발 더 앞서갔죠. 시민주권 시대를 막 외쳤는데 지금서야 이제 저 국민주권 시대, 당원주권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그 가치가 옳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도 더 확대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어떤 그 조직들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빵축제 예를 들면서 전임 시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안 하고 뭐 이런 그 어떤 전임 시정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선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임 시정에서 시작했던 것들을 저는 제가 시장 됐을 때 전임 시장님 해오던 것들을 거의 다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이어받고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조절하고 그 축소하고 또 괜찮은 건 더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선 9기가 되었지만 민선 8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과들은 성과대로 가져가야죠. 다만 이제 시민들에게 과대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실제로 시민들한테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리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물산 프로젝트니 이런 것들은 뭐 4년 내내 뭘 할 것 같았지만 지금 4년 내내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고도 여전히 시 재정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신 이어서 해오던 사업들 중에 괜찮은 사업들은 또 이어서 가야죠.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거기에 허태정 철학과 색깔을 입히는 거죠. 민선 9기에는. 잘 알겠습니다. 자, 대전 시민의 이제 재신임을 받으신 만큼 이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4년이 지난 뒤 이제 허태정 당선인께서 이제 시장을 이제 4년 뒤에 9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단체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4년 뒤에는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받고 싶죠. 근데 어쨌든 4년 동안 시민들과 늘 함께하고자 했던 시민 편에 서 있는 시장이라는 목소리를 듣고 싶고 이 어려운 시국에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온 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다.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유권자들의 당부나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많죠. 예. 많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 늦게 갔을 때 아이고 시장 하시겠어요? 이러면 네, 꼭 시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예. 장터에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좀 손을 안 놔주세요. 좀. 예. 근데 그게 이제 애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제발 좀 잘해라. 정치를 우리 서민들도 좀 먹고 살게 좀 잘해달라. 이런 목소리들이 제일 가슴에 와닿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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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여러 차례 선거를 해봤는데 제 아내가 이번 선거 제일 열심히 쪄줘서 고맙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은 또 한 번 시장을 하시는 그 시장으로 남고 싶은 마음, 그런 바람 말고 이제 내가 대전에서 뭔가를 이룬 어떤 시장, 뭐 이런 포부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는 시민의 친구 같은 이웃 같은 시장의 이미지와 그런 태도와 함께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온 시장. 예.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어떤 보여지는 성과보다 대전이 탄탄해지고 대전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전을 만들어가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당대 평가받긴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